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나라가 사회권인 것 같습니다. 영끌족들 30대가 다시 돌아왔다. 금매를 잡자라고 얘기하면서 40대를 제치고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겠다라고 얘기한 이들은 마지막 잡힌 물고기입니다. 재수가 들을 게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이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목격하게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빚내가지고 빚쟁이로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자기가 가서 직접 도장을 찍은 거죠. 미친 겁니다. 씁쓸하죠. 그냥 충격적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집값은 어떻습니까?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2020년, 2021년 뭐 이 정도 가격하고 비슷하죠. 지금 집 사면 어떻게 됩니까? 50년, 60년 빚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빚내고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결혼해서 애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뭐 맞벌이로 뭐 이자로 300, 400, 500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맞벌이 해가지고 2명 버는 돈 중에 1명 부는 은행에 고스란히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뭘 애를 키웁니까? 애 못 키우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다고 뭐 아주 삶이 럭셔리해지냐 여유로워지냐 그것도 아니죠. 뭐 미친듯이 일에 몰입해야 되죠. 왜? 월급을 어떻게든 더 올려가지고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해서 빚쟁이의 신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영끌 30대들이 빚을 2억 내겠습니까? 3억 내겠습니까? 그냥 5억 냅니다. 5억. 4억 5천에서 5억, 6억 이렇게 낸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내죠. 뭐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금융권들이 마지막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에 걸려들면 그냥 끝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집은 지금이 아니라 26년, 27년, 28년 이때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 7년 정도를 집을 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느려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 100 이하일 때 85에서 90일 때 제일 좋고요. 뭐 미분양 물량이 거의 뭐 만건 밑으로 내려갈 때 거의 다 손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시중금리가 부동산 집 사는데 대출금리가 뭐 2%다 3%다 뭐 2.5% 2% 이런 얘기 나올 때 이때가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뭐 전세가 2억 9천인데 매매가 3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전세와 매매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뭐 85% 90%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이럴 때가 좋다라는 거죠.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 때 금리가 완전 내려갈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뭐 85, 90 완전 내려갔을 때 100 이하일 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취득세 등록세 완전 없애준다라고 얘기할 때 각종 혜택을 줄 때 뭐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 하면 요거 그 이자에 대해 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준다고 얘기할 때 뭐 미분양이 할인 분양이 창궐해서 할인 분양 30% 40% 50% 해주고 발코니 무료 확정해준다 그러고 집을 사면 원 플러스 원 해서 뭐 40평대 집 사면은 뭐 20평대 아파트를 한 채 더 준다고 얘기하든지 뭐 이런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사는 게 좋지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건 등신이다. 뭐 제가 건너 아는 지인도 둔천주공의 39형 18평 7억 중반을 이번에 당첨됐다고 엄청 좋아라 하던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살아야 된다. 7억 중반이 싸냐? 18평 7억 중반이 아니라 3억 중후반 4억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거를 무려 3억 3억 5천을 덤탱이 써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 3억 3억 5천이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고스란히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금융권에서 뭐 둔천주공 18평 이런 거 7억 5천쯤으로 감정했는데 나중에 그 감정해가지고 5억을 대출해줬는데 실제 집값이 4억으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 2억을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대출이자 올라가는 거죠. 뭐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단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30대 참 철없는 청춘들이 뭐 모험을 걸었어요. 인생을 모험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작살나는 거죠. 뭐 아니면 도다 그냥 인생이 다 쓰나미로 쓸려 나가는 거죠. 인생은 모험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라고 했고 함부로 욕심 부리거나 탐욕 부리기보다는 자기 분수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는 더디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쌓이더라는 거죠. 쌓인다라는 거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되면요. 그럴싸하게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우직하게 멍청하게 좀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멋있게 남들이 가고 싶은 건 나도 가지면서 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가지면 적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어리숙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주변에 적 없이 좀 원오브댐으로 이렇게 묻혀서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끌한 30대들이 돌아왔다. 원래 뉴스가 그냥 30대들을 호구 삼아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어렵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식 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보이던가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잘 보이던가요? 보통의 경우는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인식이 어떻습니까? 투기꾼.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도 있죠. 정말로 성실하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은 주식해서 3배, 5배, 10배를 바라는 탐욕과 욕심이 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낙인이 상당수 찍혔죠. 왜? 너무 많은 사기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이 넘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보다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고배당 우량주 사서 배당 받거나 채권 사서 채권 수익 얻는 이런 삶이 좀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스나 아니면 뭐니뭐 앱테크 같은 걸 하거든요. 걸어다니면서 100원 벌고 200원 벌고 300원 버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앱테크 한 4개 5개 이거 쭉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30만원 40만원은 벌 수 있겠더라고요. 1년에 3, 40만원 벌면 단순 계산해가지고 1000만원 적금 넣었는데 이자가 만약에 한 4% 5%다 하면 세금 제하고 나면 딱 그 정도 금액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3, 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드가 얼마나 우리 삶을 탄탄하게 안전하게 해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벌고 싶죠. 더 많이 갖고 싶죠. 근데 내가 갖고 싶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범위 안에서 하나씩 둘씩 착실하게 다듬어 가는 게 더 좋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더 갖겠다라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좀 착실하게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우리 삶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